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희입니다. 자, 요즘 평소에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속쓰림, 위산 역류 증상 등 이렇게 다양한 위장장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러한 증상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 만성화돼서 다양한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 그리고 인스턴트 섭취량 증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소화기 장애를 더욱더 악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만성위장 식도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방내과 전문의 나병주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위장장애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위와 식도질환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장에 관해서 궁금증이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저조차도 많습니다. 자, 원장님,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쁜 생활, 그런 직장 생활도 있고 불규칙한 좀 식습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위나 식도가 좀 안 좋아질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위암 같은 소화기 질환이 많은 분들의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과식이라든지 급식, 폭식, 야식과 같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맵고 짠 음식을 즐겨 섭취하시는 분들,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고요. 지나치는 운전이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위 식도 질환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좀 위랑 식도가 안 좋아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을 좀 겪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과식하죠, 폭식하죠, 야식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자,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거 내가 해당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위와 식도의 주요 질환들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위식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자료 화면을 보시죠. 명치 주변 통증이라든지 명치 주변 속쓰림이 해당되고요. 식후 포만감이라든지 조기 포만감이라 해서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는 사람들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뭐 위경련이라든지 자주 체한다든지 미식거린다든지 구토하는 증상도 해당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위산이나 내용물이 역류해서 가슴 쓰린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위산 역류가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위산 내용물이 인두나 이런 후두를 건드리게 되면 만성 기침이나 천식, 목 이물감, 인후통 후두염, 신목소리가 있다든지 목소리가 잠기는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이랑 위, 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런 증상들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한의학에서 볼 때 네. 위식도 질환의 발생 원인 무엇으로 보나요? 한의학에서 보고 있는 위식도 질환의 원인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선천적으로 위하수 이무력증,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있다든지 후천적으로 폭식이나 급식 과식 같은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되지 못한 음식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폐물에서 발생한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 독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담 독소가 위장 부위에 특히 근육층에 쌓이게 되면 돌처럼 단단한 노폐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 또는 장 부위의 적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장 적치가 한의학에서 위식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위장이 좀 단단하게 굳는 것을 위장 적치라고 하는군요. 일단은 담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게 곧 위장 적치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건데 이 위장 적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 주로 위 또는 장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네. 점막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위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4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막,
점막 하층, 근육, 점막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점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층을 저희들은 위장 외벽이라 합니다. 이런 위장 외벽에 음식물 노폐물에 유리한 독소가 쌓여서 이렇게 돌처럼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네. 한약에서는 위장 부위의 적치라고 합니다. 네. 이 적치는 쌓일 적, 모일 치자로 노폐물이 쌓인 덩어리를 적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담이라는 독소가 위장 적치 현상을 나타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런 독소가 소화기관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병을 재발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증 위장병을 일으키는 담이라는 독소는 과연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원장님 어떤 겁니까? 네, 저 담자는 원래 가래 담자입니다. 즉 노폐물 담자를 의미하는데요.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담 독소가 오장육부와 전신으로 퍼져가는 병리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난치 이장병의 주된 원인이 우리 한약에서는 담 독소로 보고 있는데요. 한약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인 황제내경과 명나라의 유명한 서적인 경학정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 등에서 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료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은 선조와 광해군 시대의 어휘를 지낸 조선 중기 최고의 의학자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담병에 대해 수없이 많이 언급하며 질병의 90%는 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으로 병이 생기면 가래, 헛구역질, 구토, 신물, 어지럼증, 속 더부룩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국에 허준이 있었다면 명나라에는 장경학이 있었다. 중국 현대의학의 80%가 그의 진단과 처방에 기초를 둘 만큼 영향력이 컸다. 장경학의 경학전서에 따르면 먹는 것이 소화되지 못해 굳으면 담이 되고 담이 굳어 몸에 머물면 쇠약하고 원기가 악화된다. 이 담은 결국 몸 이곳저곳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 오장육부의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네, 그냥 요즘에 원일모늘 독소 이거를 그냥 담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옛날 그 시절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님과 중국의 명의 장경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런 담 적치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담 독소가 소화기 질환과 다양한 전신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오래 놔두면 썩어서 악취가 퍼지잖아요. 네. 이처럼 우리가 위장에 쌓여있는 적치에 쌓여있는 담 독소가 위장에 있는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담 독소가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위장점막 조직은 세포 사이사이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치밀한 조직의 틈새는 개폐를 반복하는 구멍이 있다. 이는 음식물의 영양소가 안전하면 열리고 문제가 있으면 닫혀서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몸에 유익한 영양소일 경우 구멍이 활짝 열려 몸 전체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 유해한 독소가 있다면 구멍을 닫아 유해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즉, 위장 점막의 구멍은 최전선에서 몸을 보호하는 파수꾼인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하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장경학은 소화기관에 남은 노폐물이 부패하면 담이 쌓인다고 봤다. 즉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일종의 독소라고 추측하고 있다. 결국 담 독소는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점막문을 깨뜨리고 점막문이 깨지면 위장 외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위장 외벽은 섭취한 음식 영양소를 분해하여 전신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장경학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뭐 저도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아보면 정상이래요. 근데 저는 막 두통도 있죠, 어지러움증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위장적치와 담 독소 이걸 좀 어떻게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설문지 작성을 통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담 독소로 이루어진 적치로 관련된 설문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면 우리가 그 설문지를 통해서 적치의 유무라든지 담독소의 적치의 심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AV 경락기능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기기는 독일에서 개발한 기기인데요. 이렇게 손과 발끝에 경혈점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오정육부의 기능의 강약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 기능 결과를 통해서 위장 기능의 강약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위장의 담 독소로 쌓여진 굳어진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맥진, 설진, 복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검사는 한의원에서 흔히 접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맥진을 통해서는 환자의 전체적인 기운의 상태라든지 위장 기능의 강약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설진을 통해서는 보통 소화기 장애가 있는 경우 하얗게 이렇게 백태가 끼인 경우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황태라 해서 누런 설태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진은 이 복진을 통해서 위장 저치의 유무라든지 심한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문 한의사의 가장 중요한 검사이므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복진을 통해서 위장 저치의 심한 정도라든지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의 꼭대기 부분, 명치 부분의 위장 저치의 유무를 통해서 체기가 심한 상태의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복부 배꼽 옆 좌우를 통해서 장염의 심한 정도를 통해서 가면성 대장 증후군의 심한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하복부 복진을 통해서 자궁방광 질환의 여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변비 여부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직장의 기능이 강한지 약한지 무력한지 그 여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장 적치가 있는지 위장이 좀 속살을 관찰하고 굵기를 흑해내는 검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5가지의 검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부터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자 원장님, 위장 적치 치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장 예벽에 쌓여있는 이런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기계 치료로 구별됩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약물을 복용하는 치료이고요. 기계 치료는 아로마 고주포화 기계 같은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로 위장 내부의 담독소를 주로 제거하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로마 고주파 기계 치료로 위장 예벽의 담독소를 제거하여 안팎으로 담독소를 제거하여 효과적으로 담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 치료는 아로마 고주파 기계 치료입니다. 위 또는 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로마를 받은 상태에서요. 고주파에 온열 자극을 가해 주어서 굳어진 담독소를 이렇게 이격시켜서 담독소를 풀어헤치는 기계 치료입니다.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주파 기계 치료를 통하면 덧지덧지 끼어있는 담독소가 위장 부위의 담독소, 소장 부위의 담독소, 대장 부위의 담독소 깨끗하게 제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덧지덧지 끼어있는 담독소가 보이시잖아요. 네네. 저렇게 아로마 고주파 기계 치료를 한 결과 저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저 치료는 초음파 기계 치료인데요. 저 초음파 기계 치료는 검사를 위한 초음파와는 성능이 달라서 이 담독소가 있는 깊은 심부 부위까지 초음파 자극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 그런 음파 진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굳게 경결된 담독소를 파쇄시켜서 잘게자게 분해시켜서 대소변으로 분해시키는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기계 치료 결과 깨끗하게 제거됨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들을 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서 예후가 좋은 실제 사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환자는 여성 50세 환자로 주요 증상이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복부 편만감, 더부룩함, 만성 피로, 환경통, 심한 변비 등 통증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발병된 지 30년 된 환자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저 환자를 외래 통원치료 10일 정도 한 결과 저 관련된 재반 증상이 30% 정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저희들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 입원 치료를 10일 정도 한 결과 저 관련된 30년 된 증상이 환자 말로는 90%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통도 24년 돼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돌을 목이나 어깨 같은 매다는 느낌이 심했던 환자분인데요. 환자 말로는 너무 가벼워졌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남자 39세 환자로 주요 증상이 만성 두통, 소화불량, 더부룩함, 심한 속쓰림,
구취, 잔병감, 설사가 있었던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발병된 지 20년 된 환자분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잔병감 설사로 가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 가민성 대장 증후군 외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동반됐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를 저희들 외래 통원치료 10여일 한 결과 재반 증상이 30% 정도 좋아졌고요. 외래 통원치료를 40여일 한 결과 만성 두통도 거의 해결되었고 관련된 증상이 90% 이상 좋아졌다고 환자분이 말했던 경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장적치 현상에 대해서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 좀 대상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 위식도 질환의 치료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자주 체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의 합병 증상으로 모래가 가래끼듯이 이물감이 있다든지 인후통이라든지 만성 기침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두통 어지럼증으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담결림도 해당되고요. 담결림 증상이 오늘 모른 복통이라든지 옆구리 통증, 등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 오늘 모를 만성 피로 증상도 해당될 수 있고요. 흉통이나 가슴 답답, 불안, 숨찬 증상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담 독소가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 근육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장 근육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니까 심장이 수축 이완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심장이 수축 이완하기 힘들어져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숨차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검사를 해봐도 심장병이 아닌 경우 담독소로 인한 소화기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 치료 대상이 됩니다. 네, 치료 대상 화면으로 쭉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체크해보면서 건강 체크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원장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본인의 건강 상태 한번 지금부터 직접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역류가 잘 된다, 잘 체한다, 속이 메스껍다,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는 가민성 장 증후군은 담 독소가 위장에 쌓여 있거나 장에 쌓여서 위장 운동이나 장 운동이 안 돼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어지럽다,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담 독소가 이런 머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 건망증이 심해지는데요. 심한 경우 중풍이나 치매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얼굴살이 누렇고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이 경우는 담 독소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거나 뼈로리지나 여드름, 심한 경우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가 있고요. 눈이 침침하고 다크서클이 있다. 그 다음으로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면서 통증이 있다는 경우는 담 독소가 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구취가 심하다는 경우는 담 독소가 막힌 하수구에서 냄새나 가스가 올라오는 경우 구취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주 피곤하다는 경우는 담 독소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주 피곤해질 수가 있고요. 뒷목이나 어깨가 잘 뭉친다, 옆구리 통증이나 등 통증, 담이 잘 결린다는 경우는 담 독소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 냉염증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담 독소가 하복부 자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남성의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MC부는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결과 몇 개의 항목이 해당되죠? 지금 총 16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체크를 하면서 들었는데 저 9개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가만히 많아요? 넘어갔는데 네. 안 좋은 건가요? 아주 많은 상태입니다. 5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담 독소로 인한 적칠 가능성이 있고요. 10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담 독소로 인한 적치가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는 9개나 나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검사부터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이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못 보신 들을 위해서 이 위장적치, 이 치료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위장적치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담 독소로 위장적치 치료를 치료하는 경우는 담 독소를 이렇게 제거하는 위장적치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 원리고요. 두 번째로 심장의 혈액 공급을 강화시킨다든지
위장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예민한 위장질환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예민한 경우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위장의 피폐혈 현상이 발생돼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치료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와 장 점막에 윤활유 같은 진액을 공급하는데요. 이 경우는 위축성 이염 같은 위장의 보호 물질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 이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하수 이무력처럼 위장 기능이 약하게 된 경우 약해진 위와장의 근력 및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보통 하복부나 복부가 찬 경우 소화기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경우 위와장을 따뜻하게 하여 기능을 활성화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치료를 해서 위와장의 적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장적지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모형을 들고 설명하실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요. 이렇게 겉에 외벽에 쌓여 있었던 이런 독소들이 시원하게 제거가 된다라는 건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전신 증상들까지도 위장 문제와 함께 개선이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된 좋은 예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환자 같은 경우 여자 51세 환자분으로요. 주요 증상이 심한 체기와 중증 두통, 잦은 트림, 건망증, 만성 피로가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발병된 지 10년 된 환자분이었는데요. 심한 체기가 한 달에 한두 번 발생했는데 한두 번 발생하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너무 체기가 심하여 먹을 거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물만 마시고 누워 지내야 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 경우 저희 외래 통원 치료를 10일 한 결과 관련된 증상이 30% 이상 좋아졌고요. 두통은 안 나타났고요. 또 환자분이 입원 치료를 원하여서 그 이후 입원 치료를 10여일 했는데 그 두통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이고요. 그다음 잦은 체기와 소화불량 증상이 90% 이상 좋아졌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장 적치를 제거를 하면서 다른 전신 증상까지도 잘 치료가 됐던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봤습니다.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건강한 몸을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튼튼한 위장을 위해서 우리 평소에 어떤 부분들로 예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333 식사법을 강조하는데요. 333 식사법이라는 것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천천히 30분 이상 꼭꼭 씹어서 식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폭식이라든지 가식, 습식, 독식이라 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야식을 최대한 삼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의 적치 생성을 방지해서 위식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만성 위장 식도 질환 원인부터 치료까지 정말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나병조 한의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위장, 식도 이런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나병조 박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식습관 우리 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방내과 전문의 나병조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수 있는 예방법들 잘 활용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치료를 통해 건강한 위장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